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재능만큼은 뉴스에서 메시 이상이었던 최소 메시. 하지만 이런 잠재력을 반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비운의 선수. 많은 이들은 그를 실패한 유망주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속에 메시를 넘을 만한 인재로 기억되고 있는 판타지 스타 보얀 크르키치입니다. 1990년 8월 28일 스페인 리놀리아에서 세르비아인 아버지와 카탈루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보얀. 아버지는 한때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에서 선수생활을 했었고 보얀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1999년 보얀은 바르셀로나 스카우트의 권유로 9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 유스팀인 베나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보얀의 축구 인생은 처음부터 화려했습니다. 베나민 팀에서 그가 터뜨린 득점은 무려 226골로 기록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구단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것입니다. 향후 12세, 14세, 16세 그리고 후배들 등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차근차근 올라가며 그는 신선 경기를 포함해서 889골이란 엄청난 득점을 터뜨리며 제2의 라울이라 불렸고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유스리그를 평정합니다. 2006-2007 시즌 바르셀로나 B로 올라와 뛰었고 17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이 어린 선수를 규정상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신의 팀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난을 샀죠. 그도 그럴 것이 파브레가스, 메리다 같은 유망한 선수들을 벵거 감독에게 빼앗긴 바르사 입장에선 어쩌면 보얀을 잘 잡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7년 4월 바르셀로나와 알 알리 클럽 100주년 기념 경기에 1군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가지며 득점을 기록했고 여름 프리시즌 1군 팀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클럽에서의 승승장구는 국가대표팀으로도 이어집니다. 2006년 5월 15세의 나이로 17세 이하 유러피안 챔피언십에 참가해 공동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보다 한 살 이상은 더 어렸고 5경기 중 4경기에서 40분가량을 뛰었을 뿐이었죠. 룩셈부르크전에서 헤트트릭, 러시아전 3대0 승리에 교체 투입되어서 3골 모두 관여, 헝가리전도 후반 교체 투입되어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 넣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을 3위로 이끌었고 1년 후인 2007년 대회에선 벨기에와의 준결승에서 동점골, 잉글랜드와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당시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얀의 차출 문제로 스페인 협회와 바르사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보얀은 5골로 공동 득점 3위에 오릅니다. 스페인을 결승까지 올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나 가나와의 준결승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결국 스페인은 보얀 없이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이처럼 2007년의 보얀은 이제 유망주에서 성인으로 변신을 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6일 오사수나전에서 78분 교체 투입되어서 기존 리오넬 메시가 가지고 있던 바르셀로나 라리가 최연소 데뷔 기록을 17세 19일의 기록으로 갈아치웁니다. 3일 후 리옹전에서 88분 교체 투입되어 역시 챔스 최연소 데뷔 기록을 17세 22일의 기록으로 갱신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비아레알전에서 첫 선발 출장에서 25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17세 53일로 바르셀로나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세우는 그야말로 신기록 제조기였죠. 꾸준히 경기를 출전해서 31경기에서 10골을 올리는 등 1군 팀에 정착하게 이릅니다. 이것은 17세에 데뷔한 라울 곤잘레스의 9골을 경신한 프리메라리가 최연소 신인 최다골 기록이었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멘탈이 약했던 보얀은 미디어에서 메시보다 더 좋다라고 띄워주는 바람에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유로 2008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에 발작 증세까지 일으켰고 이런 불안 발작은 2월에 시작되어서 여름까지 지속되어 결국 유로 2008에 참가할 수 없겠다고 보얀은 결정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2008-2009 시즌 잠브루타의 이적으로 등번호 11번을 물려받았지만 교체 투입 위주로 나왔고 골 가뭄에 시달리며 지난해보다 못한 활약을 보입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19번째 우승에 일조했고 특히 코파 델레이에서 5골을 득점하면서 바르셀로나가 11년 만에 우승컵을 얻는데 공을 세웁니다. 챔스에선 4골을 넣었지만 맨유와의 결승전은 벤치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09-2010 시즌 개막전에 선발로 나와서 골을 넣으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지만 후반기 들어서야 득점 감각이 올라옵니다. 시즌 8골 중 7골을 마지막 12경기에서 몰아넣었죠. 후반기 막판엔 질라탄이 나올 때보다 보얀이
나올 때가 경기력이 더 좋았을 정도였습니다. 2010-2011 시즌 질라탄이 팀을 떠나면서 등번호 9번을 받았고 구단과 201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며 바이아웃을 1200억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보얀의 입지는 메시, 페드로, 비아 다음이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적도 있었고 어느새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리그 100경기를 돌파합니다. 클럽 역사상 최연소 라리가 100경기 출전이었죠. 그러나 챔스 결승전 당시 그는 바르사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선발로 못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3대1로 이기고 있었고 후반 75분쯤에 투입 기회를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투입되지 못했고 패배 부상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1년 여름 라리가의 규정상 A팀과 B팀에서 로스터를 같이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업 요원으로 계속 나왔고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AS 로마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루이스 엔리케가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190억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안엔 2년 후 바르사가 의무적으로 205억을 주고 바이백, 즉 다시 재영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다만 로마가 이를 막고 싶다면 400억을 바르사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이적한 보얀은 2011년 10월 1일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데로시의 어시스트로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3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죠. 확실히 기대에는 못 미치는 활약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현지 언론들은 보얀이 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적설까지 터뜨립니다. 자신의 옛 스승이었던 감독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경질도 영향이 있었죠. 표류하는 보얀의 거처는 리버풀과 살케를 거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공격진 보강을 꾀하던 AC 밀란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복잡한 계약 관계로 비싼 이적료 때문에 완전 이적이 아닌 1년 임대로 유니폼을 입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절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과시해 스페인판 메시가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이후 성장세가 주춤했던 보얀은 AC 밀란 이적이 자신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12-2013 시즌 초반만 보더라도 보얀은 AC 밀란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어 보였죠. 특히 밀란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공백을 최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크게 흔들렸고 이에 보얀도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죠. 11월이 되자 컨디션을 끌어올린 그는 조금 더 직선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밀란은 그의 활약에 힘입어 팔레르모와의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끝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8경기에 출전해 3골에 그치며 실망스러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대부분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폭락했고 재정이 궁핍한 구단들이 그를 덤핑된 가격에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세리에 A 2년간의 악몽을 마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때 메시의 뒤를 이을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찌감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기회를 잡았던 보얀이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2013년 여름 아약스로 임대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네이마르라는 신성이 있었기에 보얀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약스로 떠난 2013-2014 시즌 한 해 동안 28경기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3번째 리그 우승에 기여합니다. 아약스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는 결국 바르사로 또 복귀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르사는 메시, 네이마르, 페드로, 산체스, 테오 등 걸출한 자원들이 즐비했죠. 이젠 24살이 되어서 유망주라고 불리기에도 민망해진 보얀은 EPL 스토크시티로 새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여름 루이스 수아레스를 영입하고 교체 출신 데올로페를 복귀시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페드로 등도 건재했습니다. 앞서는 차고 넘쳤죠. 결국 보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남자의 팀으로 유명한 스토크에 입성, 축구 인생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팬들은 남자의 팀에 웬 보얀이냐며 소주에 치즈를 먹는 느끼라고 평했습니다. 이적료는 24억으로 한때 바이아웃 1200억을 자랑했던 몸값에서 폭락했습니다. 한때 메시와 함께 바르셀로나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던 그는 EPL에서 악명 높은 스토크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홈 데뷔전을 비롯 프리시즌 3경기 동안 3골을 넣으며 무난하게 팀에 적응한 듯 했죠. 그러나 정작 리그가 개막되자 후보로 밀리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심지어 라커룸에서 축구화를 던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조금씩 EPL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11라운드 토트넘전 이후부터였습니다. 특히 아스날전 멀티골은 백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었습니다. 점차 폼을 끌어올리고 있던 본인과 팀에겐 충격이었고 무려 9개월을 그라운드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2015-2016 시즌 9월에 돌아온 보얀은 복귀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복귀골을 기록했고
메인 시즌에서 오타멘디와 데미첼리스를 농락하며 맹활약합니다. 마치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을 본 듯한 테크닉과 기회 창출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청용의 원더골이 터진 경기에서 보얀이 동점골을 넣긴 했는데 당시 이청용의 골에 묻혔습니다. 그래도 좋은 활약 덕분에 2020년까지 재계약을 이끌어냈고 남자의 팀 스토크시티의 패싱 스타일을 가미한 매력 축구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2016-2017 시즌 원하는 만큼 경기를 뛰며 스토크시티 합류일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보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맙니다. 슬롯만 쓰는 성격이 강한 마크 휴즈 감독이 다른 전술로 재미를 보자 제로톱을 점점 쓰지 않게 되었고 중원이 포화되면서 스토크에서 서브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전술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얀의 출전 시간이 제한되었고 보얀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2017년 1월 29일 독일 마인츠로 둥지를 옮겨 임대 생활을 선택을 합니다. 미넨을 상대로 득점을 하면서 유럽 4대 리그에서 득점한 7번째 선수가 됩니다. 마인츠에서의 임대 생활도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보얀은 스토크시티로 복귀해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라리가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했죠. 그의 염원대로 2017년 9월 1일 알라베스로 1년 임대를 가게 됩니다. 보얀은 알라베스에서 저조한 모습을 이어갑니다. 선발은 단 3번뿐이었고 득점은 아예 없었죠. 만년 유망주의 보얀은 2018년이 되자 결국 다시 스토크로 복귀를 희망합니다. 여러 클럽을 전전했지만 결국 보얀이 가장 꼽혀왔던 것은 스토크시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등되어 버린 스토크시티는 보얀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맙니다. 결국 보얀은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몬트리올 임팩트로 이적을 해야만 했고 그것도 단 1년 만에 이별까지 합니다. 축구계 대표 브루네 선수 중 하나인 보얀 크르키치는 2021년 그 어느 팀과도 계약을 하지 않는 신분이 됩니다. 잊혀진 선수로 되기에는 아직 더 뛸 수 있기에 팬들은 그가 다시 부활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잉글랜드와 스페인 무대를 정벌한 최고의 꿀잡이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